2018년 포항시는 여러 정책 속에서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 알찬 한 해였는데요. 포항시 역사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로 평가받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 등 포항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값진 순간들을 뽑아봤습니다. 2018년 포항시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소식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업인 폐철도 부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숲을 뜻하는 포레스트와 기찻길을 뜻하는 레일의 합성어 포레일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포항시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된 포레일 속 불의 정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포항시는 포럼 개최를 통해 북반교류 협력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영일만항이 북반교류 협력의 거점 항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지진대책국 신설로 신속한 지진 피해 수습과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의 닻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는 포항과 삼척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 중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이 지난 1월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포항에서 영덕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철도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34분으로 단축됨과 동시에 대구,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포항시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전면 시행,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 내년부터 교육복지 산무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포항시의 송도구항 일원과 신흥동 일원 등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에 이어 다시 한번 쾌거를 이뤘다는 반가운 소식이 6번째입니다. 7번째 소식은 포항시가 국내 대표 리튬 2차 전지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그룹으로부터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항 9년 차인 영일만항이 물동량 100만 TEU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포항 이전 소식이 그 뒤를 이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포항시가 발행한 2,3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 전체가 매진됐다는 소식이 포항시를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의 마지막으로 포함됐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세계 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의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포항시 바이오 산업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은 방사광 가속기 등 기존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인력 등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더 많은 제약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포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달 기공식을 가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국내외 바이오, 신약, 신소재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4일 제25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4회 총 46일간의 회기 활동을 펼치고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포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시기 변경 등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제8대 의회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10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연말 결산과 2019년 신규 사업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청하면 월포리 신축부지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장 이전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근로장애인들과 훈련생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복지 공간으로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포항시 진로진학자문단이 포항시 진로진학 지원 사업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를 논하고 진로진학 교육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친환경 화장품 첨가제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와 4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50명에 달하는 지역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1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인기가 많아지는 관광지가 포항에 있습니다. 바로 호미곶과 구룡포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문화마실, 과메기 문화관, 대보항, 트리가트 등 호미곶과 구룡포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각 계절이 주는 매력이 참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겨울은 차가운 날씨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포항은 이곳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호미곶 광장을 비롯해서 즐길거리, 먹거리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월에 함께 즐기면 좋을 명소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바다가 주는 희망찬 기운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포항 겨울여행. 호미곶에서 구룡포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즐길거리들이 풍성한데요. 겨울이라 더욱 빛나는 포항 나들이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새해가 되면 꼭 둘러봐야 할 포항의 해돋이 명소, 바로 호미곶입니다. 특히 호미곶을 중심으로 즐길거리들이 가득한데요. 대보항에는 그림이 실물처럼 보이는 트리가트 벽화길이 조성돼 재미있는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에 더없이 좋고요. 그 주변으로는 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가족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대구에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장 이제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곳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일본 가옥거리, 그리고 과메기 문화관,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호미곶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미곶 갔다가 마지막에 강구에서 이제 대게 먹고 대구 다시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야, 이 계획을 정말 알차게 짜신 것 같은데 네. 과메기 문화관이잖아요. 네네. 평소에 과메기는 좋아하시나요? 과메기 겨울철을 완전 좋아하고요.
저한테는 술안주고요. 애들한테는 또 이제 겨울철 별미로서 애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3대 먹거리, 과메기, 대게, 그리고 칼칼하게 끓여내는 모리국수인데요. 특히 구룡포 주변으로 3대 먹거리들이 모여 있어서 포항의 겨울철 별미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번에는 마치 일본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구룡포의 풍부한 어자원을 찾아 이주한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네, 이 두 분이 일본 가옥에서 따뜻한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는 경기도 안양에서 왔어요. 와, 어떻게 이 멀리 포항까지 오시게 될 생각을 하셨나요? 아는 지인이 뭐 사계절 중에 겨울이 포항을 구경하기에는 제일 좋다 그러고 또 뭐 블로그 보고도 음식이나 이런 것도 뭐 맛있는 게 겨울에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려와 봤어요. 이야, 이렇게 일본 가옥들 둘러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사진상으로 본 것처럼 좀 아기자기한 느낌. 저희 한옥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한옥은 이렇게 기와 지붕이라던가 이런 게 좀 멋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딱 정형화된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일본인 가옥거리에 또 다른 명소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구룡포 문화 커뮤니티 공간 문화마실입니다. 민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전문적인 민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뿐만 아니라 민화 체험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1층에는요. 상시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요. 원데이 클래스, 그다음 토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면서 앞에 보이시죠? 저기 판매 부스도 있어요. 그리고 2층은요. 갤러리가 운영 중이에요. 우와. 미나 갤러리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아마 볼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화마실에서 운영 중인 체험 공간. 오늘은 민화 엽서 채색이 한창인데요. 이외에도 압화, 솥대, 도자기 등의 소품 만들기도 진행되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 문화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네네. 어떻게 오늘 포항 오시게 됐어요? 지금 연말이어가지고 뭐 외국에 있는 아이 또 서울에 있는 아이들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울산하고 포항이 가까워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 추억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아, 어린 시절에 그럼 포항에 사셨던 분인가요? 네네네. 2002년 월드컵 이거 할 때 그때 2년간 살았거든요. 다시 와보시니까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던 포항하고 지금 우리가 애들이 크고 내가 좀 더 나이도 더 먹고 이래서 보니까 포항이 더 정겹고 예쁘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호미곶과 구룡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해 여행 장소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항의 겨울 나들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포항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까지 가득했던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으로 오셔서 새해 힘찬 기운 가득가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포항시 블로그 기자단 SNS 서포터즈. 2018년 내내 포항의 요모조모를 알린 포항시 홍보의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포항시 소셜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포항시 홍보의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현재 모집 중인 포항시 소셜 플레이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